어제 첫 손을 보인 탐사 코너 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하는 뉴스비 시간입니다.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지켜본 한 보좌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5년 전 JTBC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 씨를 도왔던 문상철 전 비서관. 7년간 안 전 지사의 곁에서 일하며 그의 부상과 몰락을 지켜본 소회를 기록해 현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. 김지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한 청중이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에게 질문합니다. 공직자 면접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는 겁니다. 안 전 지사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 누군가를 연단으로 불러냅니다. 이 대목에서 산 증인을 좀 요청하도록 했습니다. 쟤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젊은 날 육사를 좋은 시험으로 필기 합격을 했다가 면접 때 일부 정치권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답을 했다가 이 친구는 참고적으로 집안이 내 군인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권에 물들 확률이 전혀 없었던 친구예요. 문상철 비서. 네, 이럴 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객석에서 단숨에 뛰어올라간 문 씨가 말합니다. 제 신념을 대담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위해서 안희정 지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신념을 말하겠다던 문 씨는 어떻게 됐을까? 안희정 지사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정도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. 안 전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문 씨는 충남도청 근무 당시 안 지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갔다고 회상했습니다. 그 조직을 장악해야 되고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조직에 있던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특히 그 도움은 의전 조직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 이후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요. 그 임금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다른 정답을 제안해버리면 이분이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를 물들게 하고 그 생각을 좀 바꿔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전 지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는 의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. 예를 들면 리더를 모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의전이라고 불리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전이 저는 최고의 의전이라고 배웠고 안 전 지사는 농사를 짓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하고 운동한 후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기도 했습니다. 보이지 않는 의전이 만든 이미지를 바탕으로 팬덤도 형성됐습니다. 각자의 목적이 투영된 팬덤은 안 전 지사를 더 고립시켰다고 문 씨는 말합니다. 정치인의 팬덤에 대한 의지 그리고 팬덤을 운영하는 분들의 선을 긋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서로의 욕망이 결합되면서 이 팬덤 정치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안 전 지사가 또 강조했던 것은 안희정 가문의 구축이었습니다. 서로를 직책으로 부르지 말고 무조건 형, 동생, 누나로 불러라라고 강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. 근데 그 누구누구 가문으로 불리는 그런 정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의 잘못에 대해서 직언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가 김 씨를 도와준 몇 안 되는 안 지사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안희정 지사의 참모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일할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분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상식과 책무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김 씨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미투를 기획했다는 음해와 협박도 이어졌습니다. 정치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20여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고 결국 일반 기업에 취직했습니다.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그분들께 묻고 싶은 건 그때 음모론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의 기획서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가해자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의 서사만 비교해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걸 기획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
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,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를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. 침묵을 지켰던 문 씨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검찰 수사 당시에는 김상훈이라는 그 코드 네임으로 불렸었고, 제가 겪은 경험은 사유죄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생각해봐야 될 소재다. 하지만 책을 출간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. 책 내용에 대한 민감성,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몇 곳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이 책 출간을 좀 거절했었고, 문 씨는 이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안희정 지사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, 이후에 수많은 2차 가해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건을 마치 개인 간의 문제로 삼아서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, 김 씨를 도왔던 선택 이후 5년.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지 물었습니다. 그 사관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때도 그 신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육사 교정에 그 전두환 생도 대장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쿠데타를 지지하는 가두행진을 이끌고 가는 사진이 있었는데, 저는 그 사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면접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, 지키고 싶은 원칙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내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